안녕하십니까. 2023년 12월 4일 월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중국이 B-21, F-22, F-35를 격추 장담한 무기는 PL-17, 미국 V-280 벨러 주목,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중국이 12월 3일자 보도 자료로 중국이 미국의 B-21을 탐지해서 격추할 수 있다, 이런 발표를 했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무슨 헛소리냐, 허세를 부린다, 이런 생각을 하고 무심코 넘어갔지만 바로 다음 날인 12월 4일자 보도로 중국이 제16 전투기가 비행을 하는 모습을 밑에서 찍어가지고 무기를 공개한 겁니다. 그 공개한 무 중에 PL-17이 장착되어 있는 모습을 잘 나타나게 공개한 거죠. PL-17이 공대공 미사일인 건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사거리가 400km 정도 나온다는 것도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제16의 레이더는 탐지거리가 400km가 훨씬 안 미칩니다. 200km 내외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인데, 그런 레이더를 단 전투기에다가 PL-17을 장착하고 공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 중국은 스텔스 비행체에서 나오는 열을 추적하는 특수한 레이더를 개발해서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그걸로 이미 중국은 미국의 F-22는 물론 F-35 그리고 최신 B-21도 추적에 성공했다. 그래서 그 자료를 바로 중국의 조기 경보기에다가 전송을 하고, 조기 경보기에서는 그 자료를 바탕으로 비행하는 B-21 또는 F-22 또는 F-35를 추적을 해서 바로 제16의 미사일 발사 명령을 내리고, 제16에서 쏜 PL-17은 미국의 전투기들이 비행을 하는 고도보다 훨씬 더 높은 고도, 즉 30km 고도로 미사일이 비행을 해서 미국 스텔스 비행기의 고도 21km 앞에 가서는 하강을 시작하고, 그때 바로 락온을 해가지고 미국 스텔스 비행체들을 공격을 한다, 이런 내용인 겁니다. 그야말로 만화 영화를 찍어서 설명하는 그런 태도인데, 정말로 중국이 스텔스 기체의 약한 열을 추적하는 그런 레이더를 개발했다면 절대로 발표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PL-17에 대한 자료도 발표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에서 세계에 중국 혼자만 갖고 있는 최첨단 열 추적, 그것도 미세한 열을 추적하는 스텔스 탐지 레이더를 갖고 있다면 발표를 할까요? 그렇다면 중국은 왜 H-20 전투기를 무단 카피해서 복제하고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설명을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중국이 B-21을 얼마나 지금 무서워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B-21을 만들었을 때 누구 때문에 만들었겠습니까? 이걸 중국이 잘 알고 있는 겁니다. 바로 중국 때문에 만든 겁니다.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얼마 전 시진핑이 미국에 갔을 때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을 향해서 독재자라고 했을 때도 끽소리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20초면은 시진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20초란 시간은 시진핑이 경보를 받거나 도주할 수 있는 시간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끽소리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은 또 한 번 미국을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편 오늘 외신 보도는 일본에서 추락한 미 해병대 오스프리 승무원들에 대해서 한 명은 사망 확인하고 나머지 7명은 모두 실종 처리했다는 보도를 내보냈습니다. 이 오스프리 수직 이착륙 기체가 굉장히 혁신적인 것은 틀림없지만 불안정한 기체입니다. 왜냐하면 수직 이착륙을 할 때 프로펠러를 위로 꺾고 아래로 내리고 할 때 엔진이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 무거운 엔진에 대한 무게 조정을 제대로 하지 못하게 되고, 그때 측풍을 받거나 하게 되면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은 다시 V-280 벨러를 개발을 해가지고 이거를 미국의 모든 헬리콥터를 대체하려고 지금 하는 건데, 이 벨러의 특징이 뭐냐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스프리의 수직 이착륙 방법을 엔진은 놔두고 프로펠러만 올렸다 내렸다 하게 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기체의 무게를 거기다 맞춰가지고 탑승 인원은 좀 줄이더라도 안정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겁니다. 이게 기존 헬기의 2배의 속도로 날아가기 때문에 미국은 앞으로 이 기체를 이용해서 수송과 전투, 특수 임무를 다 부여하는 기체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UH-60 기체들을 다 교체할 때 이걸로 하고, 앞으로는 아파치 헬기도 이걸로 다 교체를 한다고 합니다. 기체가 수직 이착륙을 할 때 로터를 위로 꺾을 때 엔진은 그대로 있고 프로펠러만 위로 꺾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비행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설사 프로펠러 한쪽이 멈추더라도
가운데 장치를 별도로 달아가지고 한쪽 엔진의 힘으로 양쪽의 프로펠러가 동시에 돌게 해가지고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겁니다. DMZ에서 평양까지 날아가는데 딱 20분 걸린답니다. 이 기체가 미 해병대의 모든 요구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기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도입이 가장 유망한 기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애국 시민분들과 밀매 분들께서는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사 정보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 정보까지 알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코패스 정보 채널을 방문해서 구독을 꼭 해주시고 많은 시청을 해주시게 되면은 많은 국가 정보에 대해서 아시게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방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